태평양의 중심에 위치한 필리핀은 크고 작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의 국토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광활한 바다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함과 환대, 그리고 따뜻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동시에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수많은 자연재해라는 큰 도전도 안겨줍니다. 또한 빈곤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아이들이 음식물을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배출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부가 이혼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독특한 법도 존재합니다. 이 나라의 거리에는 아이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거나 생계를 위해 길 위에서 살아가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22일 필리핀의 몸을 파는 서비스, 마약 범죄 집단 외에도 심각한 빈곤은 많은 여성들을 생존을 위한 몸을 파는 일에 내몰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위험과 위험성을 감수하며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교육과 생식 건강 지식 부족으로 인해 감염병, 특히 H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앙헬레스 시티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성인 관광지는 아니지만 가장 붐비는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남성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스북 그룹과 전문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필리핀에서 몸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국내외에서 여전히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서비스는 단순합니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면 하룻밤, 일주일, 심지어 한 달 동안 여자친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함께 보내는 휴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호텔에서의 하룻밤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발들은 성인 접대부 대신 호스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합니다. 이들은 밤새 남성 손님들을 상대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해 42명의 처녀가 방문객을 기다린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으며 국가연설에서는 해변에서 햇볕을 쬐며 손님을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을 언급하며 홍보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몸을 파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슛! 바자우 해상 유목민, 바다 집시라고도 불리는 바자우족은 바다에서 독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온화한 성격 덕분에 수세기 동안 본토와 나라의 내부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상을 바다 위에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세대를 거듭하며 바다 생활에 적응한 변화를 겪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물속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바자우족은 무려 8분 이상 숨을 참고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잠수 능력은 방문자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바자우족은 직접 잠수용 안경, 작살 물갈피 등을 만들어 사용하며 바다 위에 작은 마을을 세운 듯 살아갑니다. 바자우족은 하루에 약 8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낼 수 있으며 어떤 이들은 하루에 60% 이상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킬로그램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외에도 해삼, 진주, 성게 등 귀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채취해 육지에서 식량과 교환합니다. 그들의 신체는 바닷속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자우족은 일반인보다 큰 비장을 가지고 있어 혈액 속 산소를 증가시켜 잠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더 많이 보유해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반유목 생활 방식 때문에 바자우족은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닙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권리와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식군 쓰레기를 음식으로 바꾸기. 필리핀 도시의 숨겨진 구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족과 고난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 찌꺼기를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음식 조각을 골라내고 씻은 후 임시 식사로 조리합니다. 이 식사의 출처가 특히 슬픕니다.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 특히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여전히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을 버립니다. 먹다 남기지 않은 햄버거, 손대지 않은 치킨박스 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귀한 음식이 됩니다. 쓰레기에서 주운 음식으로 만든 식사는 필리핀에서 팍팍팍팍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과 부유층이 버린 남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삶이 너무 가혹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음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팍팍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팍팍 수집을 직업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며 도시의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전날 남은 음식을 담은 큰 비닐봉지를 찾습니다. 이후 가게로 돌아와 뼈에서 고기를 분리하는 등 음식을 다시 손질합니다. 어떤 손님이 버린 온전한 치킨 조각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발견입니다. 그러나 음식점들은 버리기 전 음식에 소독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먹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마닐라 해안가 빈민가에 사는 약 63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팍팍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인디아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팍팍 한 봉지의 가격은 20펄 30페소 약 0.5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팍팍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18. 공동묘지에서 잠들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시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공동묘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무덤 위에 임시 거처를 짓고 잠을 잡니다.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 깨끗한 물, 위생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묘지 빈민가는 195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마닐라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묘지인 마닐라 노스 공동묘지 54헥타르 규모에는 현재 약 800가구 6,000명의 사람들이 100만 개의 무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덤을 관리하며 고인의 가족에게서 연간 약 3,400달러를 받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비석을 조각하며 하루 80벌 100건의 장례 증례식을 대상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삶은 매우 고되고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작한 마약 단속 작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6월 이후 1만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묘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 부족, 열악한 하수도, 시설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묘지에는 판자지뿐 아니라 과자와 음료를 파는 작은 상점,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가게, 심지어 노래방까지 있습니다. 17. 길거리의 아이들. 필리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입니다. 깡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친 채 음식을 구걸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도 마닐레는 약 3만 명의 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휘말려 불법 활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에서 거리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다자녀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는 곧 과잉 인구, 빈곤,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불평등, 부패, 자연재해 등이 겹치며 거리 아이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율 증가, 마약 문제, 다른 사회 문제들을 가속화합니다. 아이들은 건강, 교육, 정신적 복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통제되지 않은 인구 증가로 빈곤이 심화되며 범죄율도 오릅니다. 정부가 출산 제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 기관은 인구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문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은 거리에서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16. 지프니.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 지프니는 필리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오래된 차량을 현지인들이 창의적으로 개조해 독특한 대중교통으로 만든 것이며 알록달록한 장식과 유머러스한 문구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프니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군이 전쟁 후 필리핀을 떠날 때 남겨진 수백 대의 군용 지프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기부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현지에서 개조되어 금속 지붕이 씌워졌고 차체는 밝은 색으로 칠해지고 옆면과 보닛에는 크롬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뒷좌석은 양쪽에 벤치를 설치해 승객들이 서로 마주보게 바꾸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길이, 수용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프니는 빠르게 대중적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닐라에서만 하루에 5만 대 이상의 지프니가 운행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차량의 인기를 인식한 정부는 운행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운전자는 전문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노선과 요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은 일상에서 지프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프니에는 차장이 없으며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받습니다. 15. 심각한 갱단 문제. 필리핀의 갱단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지 사회에 섣불리 섞였다가는 갱단의 소나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갱단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며 범죄율이 너무 높아 국가가 마약 밀매조차 막지 못하고 갱단은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마닐라 카지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방화 외에도 술루반도와 남쪽 술루 해역에서는 납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외국인들은 납치의 주요 대상이 되곤 합니다. 빈곤이 극심하고 희망이 사라진 나라에서 여성들까지도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여행하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 남성을 상대하려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 개념이 부족한 환경 탓에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태국, 베트남과 함께 아프리카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마닐라의 빈민가를 걷다 보면 허름하고 낡은 집과 가게들이 즐비하며 주민들이 빈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 세계 최대 빈민가의 삶.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중 하나로 꼽히지만 수도 마닐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름한 빈민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 58만 명 중 약 10만 5천 명은 임시로 지은 집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곳에서는 자연재해의 위협이 상존합니다. 2000년 아시아개발은행 IWI에 따르면 마닐레는 약 3,500만 명의 빈민가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마닐라 인구의 약 35%가 여전히 빈곤하고 불안정한 빈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 중 하나는 피카살 지구에 있으며 주민들은 심하게 오염된 운하 옆에 임시로 지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집 한 채는 작은 방 크기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 온 가족이 먹고 자고 여가 생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여름철 32도의 무더위 속에서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루 수입은 약 1.7달러에 불과합니다. 마닐라 북서쪽 파시강 건너편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처럼 부유층과 빈곤층을 나누는 톤도 원처 톤도 지구가 있습니다. 톤도에는 약 7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제곱마일당 8만 명이 몰려 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마닐라 전체 인구 1억 600만 명 중 21%가 도시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3.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간호사 공급국.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간호사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간호사의 약 25%가 필리핀 출신입니다. 이는 필리핀 간호사와 의료 인력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의 간호사들은 양질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영어가 공용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영국 이주 연구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간호대 학생들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어 실력입니다. 2018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약 1만 6천 명의 간호사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해외 오더를 완료한 사례만 집계된 것이며 보건의료 종사자로 떠난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여부와 상관없이 필리핀 간호사들은 근면함과 성실함,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로 잘 알려져 있어 중동, 유럽, 미국 등지에서 현지 간호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채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약 1만 8,500명의 필리핀 간호사가 국가보건서비스 NHS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에는 약 3만 명의 필리핀 간호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필리핀 간호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2. 극도로 열악한 교도소 환경. 필리핀 교도소, 특히 마닐라의 교도소는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수감 인원이 과밀해 기본적인 시설조차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수감자들은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갇혀 지내며 침대도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열악합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질도 떨어집니다. 교도소 생활은 다른 위험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종종 동료 수감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며 교도소 안에서 만든 무기가 흔해 싸움과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수감자들은 갱단을 조직해 교도소 안에 또 다른 갈등과 분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마닐라의 캐손시티 교도소는 60년 전에 약 800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약 3,800명을 수감하고 있어 수용 한도의 5배에 달합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수감자들은 먹고 자는 기본 활동조차 제대로 할 공간이 없습니다. 계단에서 교대로 잠을 자거나 농구장에 몰려 자야 하며 헌담요를 걸어 해먹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당 옆 공간에서는 수감자들이 개인 위생을 해결해야 하고 빨래하는 물로 목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장실은 수감자 150명당 한 개꼴로 사용해야 하고 잠자리와 식사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부는 야외 농구장에서 계단이나 침대 밑에서 혹은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잡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위생 상태가 나쁘고 양도 적으며 손톱이나 바퀴벌레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 교도소는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해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 마약 밀수품이 교도소 안으로 유입되며 내부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5일 농구는 필리핀인의 삶.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필리핀 문화의 핵심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 의해 소개된 농구는 빠르게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야외 코트에서부터 현대적인 경기장까지 농구는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투와 함께 농구는 필리핀이 지역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안 게임 SEA 게임즈에서 10개 대회 중 18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은 농구를 일상적인 놀이처럼 즐기며 농구는 적은 공간과 장비, 그리고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가능해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농구는 20세기 초에 소개되었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1970년대였습니다. 1975년 필리핀 농구협회 PBA가 설립되면서 농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PBA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농구 리그 중 하나이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PBA 경기는 언제나 관중들로 가득 찹니다. 필리핀 농구는 많은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전직 코치이자 상원 의원인 로버트 자워르스키는 PBA에서 무려 23시즌을 뛰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몬 페르난데스는 득점, 자유투, 리바운드, 블록 등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워타워 벤지 파라스 그리고 작은 키 1.11쯤에서와도 불구하고 놀라운 득점력으로 플라잉 A 조니 아바리엔토스라는 별명을 얻은 선수들이 활약하며 필리핀 농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0. 필리핀의 절벽 공동묘지 에코발리를 방문하면 절벽에 매달린 관들을 보고 섬뜩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공동묘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필리핀 사가다 지역의 이고로티 공동체는 약 2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독특한 장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관에 넣어 절벽에 매달아 두는데 관의 길이는 보통 1m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이고롯 사람들은 고인의 뼈를 꺾어 관 안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고롯 쪽은 이러한 방식이 고인이 하늘에 더 빨리 닿을 수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관이 맹수에게 뜯기거나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관 역시 일반적인 나무 합판이 아니라 나무를 통째로 속을 파내어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족 구성원들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관을 준비해두며 그것을 절벽에 고정된 받침대에 못질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소규모 집단은 여전히 이 전통을 유지하지만 관은 더 커졌고 뼈를 꺾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많은 관들이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지만 일부는 절벽에 100년 이상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9. 필리핀의 이혼 금지법. 필리핀은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합법적 별거 제도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고 따로 살 수는 있게 하지만 재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대받는 배우자와 같은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끝내려면 수년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민사 절차뿐 아니라 교회의 승인도 포함됩니다. 결혼을 종결하는 과정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 평균 1만 달러 이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그곳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이를 필리핀에서 인정받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필리핀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이며 가톨릭 교회가 이혼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8로 바다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 2021년
비정부기구 오션 클린업의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에서 바다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특히 마닐라만으로 흘러드는 파식강, 파식 리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했던 필리핀은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들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쓰레기 수거 체계, 매립지와 재활용 시설 부족, 그리고 만연한 빈곤이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에 따르면 이 나라는 하루에 6만 1,0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며 그중 24%가 플라스틱입니다. 과거에는 독특한 문화적 상징이었던 수상 마을들이 이제는 바다 위에 쓰레기 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무심한 쓰레기 투기 습관이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염과 쓰레기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세계은행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마닐라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60%만 수거 분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7. 하루 평균 20회의 지진. 필리핀은 태평양 불의 고리 파시픽 링 오브 파이어에 위치해 있어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필리핀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하루 약 20회의 지진이 기록됩니다. 이는 대부분 단층선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지진은 규모가 작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조차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지진의 위험은 늘 존재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은 수차례 큰 지진을 겪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지진은 1976년 모로만 지진으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최대 9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형 지진은 2019년 민다나오 지진으로 연속된 강진이 지역 사회를 강타해 광범위한 피해와 대규모 주민 대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지진은 매번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장기간의 복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6. 화산의 왕국. 필리핀은 약 300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어 화산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화산이 많은 이유 역시 태평양 불의 고리라는 활발한 지질 활동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300개의 화산 중 약 22개는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주로 루손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산으로는 피나투보, 마yon, 마yon, 히복히복, 히복쿠, 탈, 칸나온, 부르산 등이 있습니다. 이들 화산은 여러 차례 분화해 사람과 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바탕가스탈 화산은 세계 17대 10년 화산 데카드 볼카노의 중 하나로 활발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의 화산 폭발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화산은 30회 이상 분화하여 현지인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기억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달 화산의 폭발은 수십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고 많은 가옥과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카미긴 주에서는 무려 2개의 화산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높은 화산 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 필리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물들.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필리핀은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보라색 개 보라색 껍질과 붉은 집게발을 가진 이 개는 팔라완에서 발견되었으며 2011년에 처음 기록된 독특한 종입니다. 비행 도마뱀 신화 속 용과는 달리 크기는 작고 곤충을 주식으로 합니다. 갈비뼈가 길게 뻗어 있어 활공할 수 있으며 숲속에서 영토를 지키고 먹이를 찾습니다. 줄무늬 얼굴 날여우박쥐 민도로 섬에서만 발견되는 토착종으로 2007년 포유류학 저널에 처음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여우 같은 얼굴 덕분에 날여우박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팔라완 수염 멧돼지 일반 멧돼지와 달리 얼굴 대부분이 흰 털로 덮여 있으며 긴 주둥이와 엄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라완, 팔라미안, 발라박 섬에 서식합니다. 팬케이크 바다 해삼 겉보기에는 치즈와 시럽을 올린 팬케이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색을 가진 바다 생물입니다. 산호, 해면, 히드라, 다른 해삼 등을 먹으며 먹은 생물의 색을 몸에 반영합니다. 필리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독특한 생물들, 여러분은 인상 깊게 보셨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4. 노래방 문화.
노래방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필리핀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는 노래방 기기가 있어 어느 방이든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술집과 식당 역시 최신식 노래방 시설을 마련해 사람들의 오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5페소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행복은 바로 노래방 기계에서 오는데 5페소로 동전을 사서 한 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래방 업소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영업하며 이는 필리핀에서 노래방의 인기를 잘 보여줍니다. 손님들은 즐거움을 얻고 업주들은 한 달에 약 18천 페소의 수익을 올립니다. 필리핀에서는 노래방과 술이 함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술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노래할 때 자신감을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통제를 잃게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My Way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뒤 다툼과 폭력 사건,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사례가 많아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이 곡을 부르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3. 천섬의 나라. 필리핀은 총 7.63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미를 자랑합니다. 길게 뻗은 백사장 해변, 다채로운 산호초, 웅장한 산맥,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섬 중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약 2,000개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현지인들은 자연과 가까운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며 삶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업과 관광업이 주요 생계수단입니다. 청정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많은 섬 중에서도 보라카이는 하얀 모래사장, 맑은 바닷물, 활기찬 야간 문화를 자랑하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또한 팔라완, 엘니도, 보홀, 시아르가오 등도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수상 스포츠, 독특한 문화 체험으로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본래 친절하고 충직하며 상냥하고 사려깊고 명랑하고 즐거움을 사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갤럽 세계조사 갈롭 월드폴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나라로 인구의 93%가 일상 속에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문해율은 94%에 달하며 인구의 70%가 영어를 사용해 세계에서 6번째로 영어 사용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쌀 던지기. 필리핀의 대표적인 결혼 전통 중 하나는 신혼부부가 교회를 나설 때 가족과 친구들이 환호와 축복의 말과 함께 쌀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풍습은 본래 쌀을 다산 후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 이주민들이 필리핀에 전하면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전통으로는 신부가 통로 끝까지 달려가 신랑의 신발을 가져오는 치네라스 레이스 티 시네라스 레이스 라는 결혼 게임이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신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바로 레촌입니다. 레촌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로 특별한 행사인 결혼식, 생일 축제에서 자주 준비됩니다. 송돼지를 숯불에 직접 구워내는 요리로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익은 껍질과 속살의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레촌은 식초, 간장, 마늘을 섞은 소스와 함께 채소나 밥과 곁들여 먹습니다. 가족은 필리핀 문화의 중심. 필리핀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유대감을 형성해 하나 된 가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모두 가족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특히 효도와 어른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을 존경하는 흔한 방법은 어른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이마에 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어른이 카완 캉 디오스, 카완 캉 디옷, 신의 자비가 함께하길이라고 말하고 도시인 마닐라에서는 bless you 혹은 God bless you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필리핀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 협력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집과 마을을 짓던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기꺼이 돕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쁨을 느끼며 이는 필리핀인들의 강한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며 남쪽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